동작혁신교육지구 마을 강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작혁신교육지구 마을 강사 역량 강화 교육 3탄으로 돌아온 동작 FM에서 일하고 있는 박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마을 강사님들께 알려드릴 내용은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키네마스터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영상 편집을 하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사용될 동영상 샘플은요. 동작혁신교육지구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시면 샘플을 올려두었으니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 샘플 동영상을 가지고 저와 함께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앞으로 진행할 수업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 함께 보실게요. 네, 앞으로 진행할 수업의 목차입니다. 오늘은요, 키네마스터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기본 기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또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요. 미디어를 불러온 상태에서 순서를 변경하고 컷 편집을 통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편집해보는 아주 기초 기능을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 수업 시간에는 레이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텍스트를 보면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자막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막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기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업 시간에는요.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키네마스터 에셋 스토어라고 하는 그 효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스토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효과들을 다운로드 받고 적용시키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수업 시간에는요, 그동안 배웠던 다양한 기능들을 종합해서 샘플 영상을 가지고 직접 그 실습을 하면서 기능을 익히실 수 있도록 함께 예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리고 완성된 동영상을 내보내기를 통해서 직접 영상으로 완결된 컨텐츠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카카오톡이나 다른 곳에 공유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5번의 수업 시간 동안 함께할 스마트폰 영상 편집 수업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업 처음 시작할 때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동영상을 편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핸드폰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키네마스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각자의 핸드폰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마트폰 각자 화면을 지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들어갈 건데요.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앱스토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체계의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을 들어가십니다. 네,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 볼게요.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시면요. 여기 검색창이 있는데요. 이 검색창에요. 키네마스터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요. 이렇게 키네마스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이 뜨고요. 같이 설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대기 중이라고 뜨고 있는데 다른 강사님들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네요. 네, 키네마스터는 어쨌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들보다는 조금 더 프로그램 크기가 크거나 용량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쓰시라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잘 되는 환경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추가로 요금이 나가지 않거든요.
꼭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거의 다 다운로드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전체 크기가 83메가 가량 되네요. 네, 이렇게 설치됨이라는 안내 문구가 떴으면 열기 해가지고 함께 프로그램을 열어볼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키네마스터가 전부 다운로드 받아졌으면요.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렸던 동영상 샘플이 먼저 다운로드가 제대로 받아져 있는지 각자의 핸드폰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동영상 샘플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세로 화면이 보통 사용되긴 하지만 오늘은 편의상 가로 화면으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 자체도 가로 화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요. 각자 그 키네마스터를 일단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키네마스터를 열기 하시면요. 보통 이렇게 먼저 접근 권한을 물어보는 화면이 뜰 텐데요. 그 각자의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오디오와 같은 미디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는 안내 문구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허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허용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오늘 동영상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허용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물어보네요. 키네마스터의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뜨면요. 허용하는 것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먼저 키네마스터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요. 맨 처음 활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그 키네마스터의 이용 원리 같은 걸 보여주는 이러한 동영상 설명이 뜹니다. 하나씩 이렇게 눌러보면요. 네. 강력한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기능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나 이런 친구들이 뭔가 다른 화면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키네마스터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려면 사실 유료 버전, 그래서 돈을 내고 지불하는 회원이 되어야만 좀 더 다양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일단 무료 버전인 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 기능을 한번 익혀보도록 할 테니까요. 나중에 키네마스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료 프로그램을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작권 걱정 없는 1000개 이상의 에셋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셋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키네마스터에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효과를 총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커라든지 다양한 배경음악 그리고 화면 전환 효과 같은 것들을 이제 스토어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다운받는 것만으로도 저작권을 획득해서 얼마든지 각자의 영상에 그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라는 걸 누르시면요. 아마 이렇게 뜨실 거예요. 키네마스터 프리미엄을 가입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뜨는데요. 이건 사실 무료 버전을 가지고 계시면 매번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이 화면이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일단 무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 상단에 X 버튼 눌러주시겠습니다. 네, X 버튼 누르면요.
이제 초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키네마스터의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한 번에 모아놓은 이제 초기 화면이고요. 저희가 이 가운데에 조금 더 크게 설정이 되어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동영상을 편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혹시 초등학생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마 요 마크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바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틱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로고인데요. 키네마스터를 활용해서 틱톡 영상을 만드는 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키네마스터라는 회사 자체도 이 틱톡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그 만들어 놓은 기능을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틱톡을 통해서 자랑을 하는 어떤 그런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동영상 편집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오늘은 요 기능을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마크도 아마 굉장히 낯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요것도 이제 키네마스터의 유튜브 채널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요, 유튜브 계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키네마스터의 다양한 기능들로 어떤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를 유튜브 계정에 올려놓은 것인데요. 이건 나중에 키네마스터를 활용하시다가 조금 더 막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좀 더 심화된 과정을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 유튜브 계정 활용하셔가지고 키네마스터의 좀 더 심화된 기능 같은 것들은 이곳을 통해서 한번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동영상 편집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에 있는 요 플러스 버튼을 가지고 있는 요 버튼을 한번 같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 편집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항상 물어보는 그 화면 비율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요. 16대 9, 9대 16, 1대 1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16대 9라는 건요. 한마디로 가로가 16, 세로가 9 사이즈로 16대 9 비율로 생긴 화면을 만들겠다. 그러한 동영상 콘텐츠를 편집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9대 16은 마찬가지로 세로 화면,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겠다 하시면 9대 16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1대1 버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SNS 채널에 올리기 위한 정방형, 정사각형의 동영상 편집을 원하시면 1대1 사이즈로 고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보통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 가로 화면으로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6대 9 사이즈 비율로 선택을 해서 그거에 맞는 동영상 콘텐츠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16대 9 화면 비율을 클릭해 주세요. 네, 16대 9 화면 비율 선택하셨으면 이렇게 미디어 브라우저로 먼저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광고가 뜨는데요. 절대 요 AD 광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광고로 넘어가게 되거나 내가 원치 않는 어플리케이션이 또 추가로 이렇게 저장될 수 있거든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일단 체크 표시하면서 메인 화면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표시 누르면요. 여기에도 이렇게 AD 광고 떠 있지만 무시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메인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기본 메뉴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그냥 넣어가지고 화면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번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왼쪽 상단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쭉 들으시고요. 클릭하는 건 지금 하시면 안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기능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설명만 쭉 같이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는요. 키네마스터의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는 돌아가기, 홈으로 돌아가기 버튼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요. 요거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화살표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져 있죠. 이거는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버튼입니다.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기. 그럼 다음 건 뭘까요? 네, 당연히 바로 이 전 단계에서 다시 후 단계로 넘어가는 기능이겠죠. 이전 단계에서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되돌리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버튼은요. 화면을 캡처해서 그 화면에 캡처된 이미지를 동영상과 동영상 사이에 삽입하는 기능이에요. 저희가 뭔가 동영상 같은 걸 보다가 쭉 뭔가 잘 보다가 갑자기 추억에 잠기는 그런 기능 같은 게 있어요. 그럴 때 찰칵 소리가 나면서 방금 나온 그 장면들이 사진 이미지처럼 찰칵 저장이 되었다가 한번 보여주고 다시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기능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컷 편집하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기능은요. 프로젝트 설정 기능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어떤 그 기기든 마찬가지인데요.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건 어떤 설정을 바꿀 때 쓰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요 5번의 요 톱니바퀴도 키네마스터 자체의 설정을 바꾸는 설정 편집 화면으로 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요. 화면 모드를 바꾸는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 전체 구성에서 프리뷰 화면 그리고 타임라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프리뷰는 말 그대로 타임라인에서 지금 어떤 게 보여지고 있는지 미리 보기 화면인데요. 그 미리 보기 화면이 좀 작게 만들고 타임라인 자체를 좀 키우고 싶을 때 타임라인으로 저희가 편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임라인 화면을 키우고 싶을 때 이 6번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아주 자세하게 조금 세밀하게 편집을 하고 싶을 때는요. 앞으로 이 기능을 사용해서 타임라인을 크게 확장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같이 따라서 이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기능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왼쪽 하단에 있는 요 뭔가 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 이런 화살표가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어떤 각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곳의 시작점으로 간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 그게 대체 무슨 기능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동영상 편집을 여러 개의 효과를 넣다 보면요. 이 효과의 제일 처음이나 시작 부분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싶을 때 혹은 이 동영상의 그 클립과 클립 사이에 그 시작 부분에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 어떻게 가느냐? 여기 보시면 빨간색 줄이 하나 보이실 텐데 이 빨간색 줄을 저희가 보통 플레이 헤드라고 부르거든요. 플레이 헤드라는 건 어떤 재생하고 있는 시작 부분을 알려주는 그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플레이 헤드에 그 플레이 헤드가 이 효과의 전 단계, 첫 번째 시작점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조금 기능은 직접 한번 해보셔야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영상의 어쨌든 첫 번째 시작 위치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 버튼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8번은요. 미디어라고 써져 있는 요 폴더를 8번 버튼이라고 부르겠는데요. 요 미디어 폴더를 누르시면 이제 그동안 저희가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재료를 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재료들은 어디서 구하느냐? 기본적으로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야만 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미 소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도마에서 자르거나 다듬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미디어 폴더는 어떤 그런 다양한 재료들을 담아놓은 그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타임라인이라는 도마에 놓고 재료들을 썰어서 그것으로 완성된 영상이라는 컨텐츠를 만드는 건데요. 그 시작점인 이제 냉장고를 여는 그것이 바로 미디어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버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9번 오디오는 좀 더 쉽겠죠. 오디오는요. 영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운드를 책임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상 물론 전혀 소리가 들어가거나 배경음악이 없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진이 슬라이드만 되더라도 거기에 배경음악을 깔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음악을 이곳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기능 클릭하시면 배경음악을 선택할 수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를 이곳에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료가 들어있는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녹음 버튼. 녹음 버튼은요. 지금 제가 동영상 편집을 막 하다가 갑자기 나레이션을 이렇게 넣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 한 가지겠죠? 영상에 대한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을 때 물론 사운드로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자막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녹음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바로 나레이션을 녹음을 해서 이 영상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키네마스터 활용을 해보니까요. 사실 실시간으로 그렇게 편집하면서 녹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수업 시간에 녹음 버튼까지 다루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되면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번 레이어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레이어는 다음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레이어 기능은 다양한 효과들을 집어넣기 위한 어떤 그 기름종이 뭔가 도화지를 여러 겹 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요. 그 안에 2단, 3단, 4단으로 뭔가 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레이어를 활용해서 자막도 넣고 배경음악도 넣고 그리고 다양한 효과들도 이 레이어라는 배경 화면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층층이 쌓이면서 좀 더 완성되고 깊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12번 버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번 버튼은요, 내보내기 기능입니다. 동영상을 전부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그 완성된 그 완결된 컨텐츠로 저장을 하는 단계예요. 사실 이 안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멋진 요리를 만들어도요, 내보내기 기능을 거치지 않으면 이건 컨텐츠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아직 이 냄비에 담아서 끓여서 그 나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내가 주방에서 이걸 막 만들었다가 나 혼자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손님에게 보여주려고, 손님에게 맛보여주려고 만든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완성된 콘텐츠를 내보내 주어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의 콘텐츠로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능은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무조건 거쳐가야 하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요거를 활용해서 완결된 콘텐츠로 만드는 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3번 버튼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키네마스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 뭐냐면요. 자세히 보시면 키네마스터라는 로고가 계속 떠 있을 거예요. 어떤 영상을 만들든 이 키네마스터라는 로고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키네마스터라는 로고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구독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4만 원 정도 가량의 구독료를 지불을 해야만 이 키네마스터라는 로고를 없앨 수 있어요. 1년에 4만 원 생각하시면 사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처음에 이렇게 동영상 편집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덜컥 구독료를 내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바로 구독료 내고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정말 잘 활용하게 되고 이것으로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마을 강사 활동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때 구독료를 지불하고 로고를 없애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나중에 구독료를 내고 싶으실 때 제대로 된 키네마스터 로고 없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을 때 이 휴지통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번 버튼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재생 버튼이랑 똑같이 생겼죠. 어떤 동영상을 재생할 때 삼각형 버튼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영상들이 요 14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프리뷰 화면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오른편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들이 요 14번 버튼을 누르는 순간 프리뷰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플레이 헤드가 이쯤에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면 아무리 요 14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프리뷰 화면에 보이지 않아요. 무조건 요 재생 버튼은요.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 기준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엉뚱하게 앞에 거 사진을 보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 헤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계속 명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플레이 헤드의 위치, 요 기준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앞으로 저희가 컷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때 얼마나 플레이 헤드가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버튼인데요. 15번. 뭔가 가게 그림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뭔가 시장에서 물건 파는 약간 그런 작은 판매대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렇게 어닝이 내려와 있는 천막이 쳐져 있는 가게 모양인데요. 네, 맞습니다. 가게가 맞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에셋 스토어라는 건데요. 에셋이라는 건 다양한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그 에셋을 이곳에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가 아무리 유료 버전을 좋아한다고 해도 에셋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모두 다 돈을 내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무료로 쓸 수 있는 효과들도 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에셋 스토어를 들어가셔서 다양한 효과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메인 메뉴 먼저 살펴봤고요. 기본 메뉴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하나하나 레이어나 미디어 블록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그 다양한 기능들이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다양하게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기본 메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디어를 불러와서 직접 편집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 전에요. 제가 네이버 밴드 동작혁신교육지구 밴드에 올려놓은 동영상 샘플 파일을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서요. 핸드폰에 갤러리에 꼭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음 수업 시간부터 그 샘플 파일을 이용해서 저와 동일하게 동영상 편집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